옛날 인간에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힘이 있었다고 한다. 그 힘을 아무데나 쉽게 남용하자 신은 크게 화를 냈다. 신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 그 능력을 숨기려고 했다. 깊은 바다에 숨길까? 높은 산에 숨길까? 인간이 쉽게 찾아낼 것을 염려한 나머지 신은 결국 인간의 마음 속에 전능한 힘을 숨겼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우리 마음만큼 복잡할까요?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전능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마냥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마음을 이젠 제대로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에세이를 참 좋아합니다. 딱딱하지 않아서 좋고요. 어렵지 않아서 좋고요. 그리고 글쓴이의 솔직한 마음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글쓴이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나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끌리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김성경 작가의 30살엔 미처 몰랐던 것들이란 책도 그렇습니다. 제목에 30살이라는 키워드 때문일까요? 대한민국 30살 15만 명이 선택한 최고의 청춘 성장 에세이라고 소개가 돼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30살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성장 에세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제를 붙이자면 그땐 미처 몰랐던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작가는 굳이 제목을 30살로 제한을 두었을까요? 프롤로그를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0.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또 살아갈 날도 많다. 실패를 계기로 돌아보니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을 때 돌아볼 수 있어 다행이다 싶다. 참 적절할 때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성공해서 화려한 박수를 받고 싶은 사람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책이다.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책을 본다면 분명 실망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다만 수없이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자신의 미혹함을 부끄러워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 과거의 자신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변화하는 모습 속에 성공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 책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자책하는 이들, 자주 실망에 빠지고 이 길이 맞나 의심하는 이들, 잘하고 싶지만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겁이 나는 30의 청춘들에게 이 책이 삶의 작은 힌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40에 도착했을 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낯선 손님을 맞이하듯 당혹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책은 2010년도에 출간된 책이에요. 꽤 오래됐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2012년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샀어요. 책 표지 그림이 눈에 띄어서 집어들고 몇 페이지 대충 훑어보는데 문장들이 참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때 정말 꼼꼼하게 줄까지 그어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라도 꼭 인용해봐야지 하면서 체크했던 글귀들이었는데요. 그 기회가 10년 만에 찾아왔네요. 네, 그럼 김성경 작가의 30살엔 미처 몰랐던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들려드릴게요. 웃지 않으면 웃을 일도 생기지 않는다. 엄마가 하고 또 하는 이야기가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엄마에게 들려준 이야기니 30년 넘게 반복 재생되는 셈이다. 내용은 이렇다. 수업이 끝나고 시장 먹자골목을 지나오다 냉면 먹는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냉면을 입안에 가득 물고 면발이 끊어지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걸 본 주인이 가위로 면발을 뚝 잘랐다. 순간 잘린 면발이 얼굴에 들러붙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다. 가위가 나오는 부분부터는 내 상상이다. 나는 말 지어내길 좋아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이였다. 기억에는 학교 갔다 와서 시무룩한 얼굴로 마루에 앉아있는 엄마에게 무슨 말이든 붙이고 싶었던 것 같다. 엄마는 국수 비슷한 걸 먹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다. 같은 이야기를 100번도 더 들은 식구들은 그만하라고 말릴만도 한데 무던히 들어준다. 그런데 매번 식구들이 빵 웃음이 터지는 건 주인이 냉면을 가위로 자르는 순간이 아니라 엄마 혼자 웃음을 참지 못해 말을 제대로 못 잇고 숨이 넘어갈 듯 할 때다. 엄마는 동네 개모임에 나가거나 형제들이 결혼해 새 식구가 들어올 때마다 냉면 이야기를 했다. 내 얼굴을 보며 너 기억나니? 할 때는 그 이야기를 또 꺼낼까봐 솔직히 공포스러웠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간 두 조카를 앉혀놓고 말해줬더니 녀석들이 자지러지게 웃었다며 엄만 좋아했다. 바야흐로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다. 엄마는 그 이야기가 정말 웃겼던 걸까? 아니다. 엄마는 내가 그 이야기를 처음 해주었을 때 웃지 않았다. 그저 어린 딸이 당신 마음을 풀어주려 한 게 대견해 억지로 웃다 보니 정말 웃게 된 것은 아닐까?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에 나오는 조회족은 특이한 풍습을 가졌다. 바로 간지리기. 사냥감을 배분하고 난 뒤 자기만 적게 받은 것 같아 서운해진 이가 구석에서 말도 안 하고 시무룩하게 앉아있자 온 부족 사람들이 달려가 간지럼을 태웠다. 화난 너의 마음 우리도 안다. 그러니 풀어라. 다음에 큰 거 줄게. 하는 배려와 이해가 담긴 간지럼이다. 처음에는 웃지 않으려고 콧구멍이 벌름벌름 몸을 뒤틀던 그는 기어이 웃음을 와락 터뜨렸다. 모두 한바탕 웃어대는 사이 화가 풀린 그는 다시 사람들과 섞여 하나가 됐다. 조회족은 부족 안에 불화가 생기거나 화가 난 사람이 있으면 이렇듯 간지럼을 태워 웃게 만든다고 한다. 웃음으로써 나쁜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다. 턱에 구멍을 내 뽀뚜루라는 나무막대를 끼고 벌거벗은 채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풍습을 지닌 부족이다. 엄마가 냉면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웃겠다. 너희도 웃어봐라. 하는 뜻이다. 직장 잃었다고, 애들 말 안 듣는다고, 공부 안 된다고,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짜증내고 힘들다 소리하지 말고 냉면 이야기 한바탕 듣고 웃어버려라 하고 말이다. 날이 갈수록 엄마의 냉면 이야기는 더욱 재밌어진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점점 더 많이, 더 즐겁게 웃는 엄마의 얼굴을 보면 그렇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해진다고 한다. 예전에 나는 그 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지금도 조금 그렇다. 그러나 웃음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안다. 웃음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다. 더구나 웃지 못할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것도 자연계에서 인간뿐이다. 그 웃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하물며 하느님조차도. 웃음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일본인 쇼치 사부로다. 올해 104세인 그는 일본 최초로 장애인 아동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시이노미 학원을 설립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웃으라고 하는 쇼치 사부로의 삶은 특별하다. 두 아이가 모두 뇌성마비 장애아였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났는지 절망하며 괴로워하던 그는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쇼치가 아이들 얼굴을 들여다보며 웃으니 여태 무표정하던 아이들도 입을 벌려 따라 웃는 게 아닌가. 아, 내가 웃으면 아이도 웃는구나. 그때부터 쇼치는 달라졌다. 두 아이가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아이의 집을 학교로 만들었다. 시이노미 학원은 그렇게 시작됐다. 쇼치는 웃음이 자신의 삶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웃음은 인생이란 토스트 위에 바른 잼이라고 한다. 팍팍한 빵이 목매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주는 잼처럼 웃음은 인생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잘 웃는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긴다. 즐거울 때는 누구나 웃을 수 있다. 즐겁지 않을 때 웃는 웃음이 진짜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을 견뎠을까 하는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낙관주의자다. 웃어서 슬픔을 버리고 웃어서 절망을 넘기는 수많은 인생 고수들 앞에서 나는 옷깃을 여민다. 앞으로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에 나도 저희들처럼 평소 웃는 연습을 해두어야겠다고 생각한다. 하는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나만 홀로 소외된 느낌이 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거나 아니면 그냥 좀 울적해지고 지칠 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는 연습. 큰 웃음이 어색한 나에게는 이 정도만 해도 대성공이다. 웃음은 여전히 나에게 어려운 일이다. 남들처럼 목젖이 들여다보일 만큼 박장대소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날마다 조금씩 웃는 연습을 해야겠다. 괴테의 시 한 편. 어느 날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희귀한 선물을 잘 유지하였느냐? 너희의 얼굴을 내보이라. 기쁨과 희망이 잘 보존되어 있느냐? 기쁨과 희망이 서린 얼굴은 웃는 얼굴일 것이다. 내 얼굴을 잘 보존하고 있는지 거울을 본다. 얼굴도 보고 마음도 보고. 상처는 누구도 대신 치료해주지 않는다. 스페인 산티아고 까미노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아고보가 걸어간 순례의 길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들이 찾아온다. 나라와 인종, 성별을 초월한 이들이 산티아고를 걸으며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금발머리의 한 이방인 청년이 산티아고 길을 홀로 걷고 있었다. 겨울비에 그의 머리는 젖어 있었다.
800km에 이르는 긴 여정을 끝내려면 아직 한참이 남았다. 다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발바닥은 갈라져 피멍울이 맺혔지만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우연히 만난 동행자가 산티아고에 온 이유를 묻자 금발머리 청년이 말했다.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를 잊으려고 온 것이겠군요. 그러자 청년은 대답했다. 아니요. 난 그녀를 잊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청년이 산티아고에 온 이유는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천천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별의 원인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이별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겠다고 생각했다. 청년은 그렇게 산티아고 길을 걸었다. 길의 끝에서 그가 바라던 대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간다면 헤어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더라도, 아니, 새로운 연인을 만난다 해도 전보다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으리라. 동화 오즈의 마법사가 주는 메시지 중 하나는 마음의 힘이다. 주인공 도로시와 사자, 양철 나무꾼, 허수아비는 각각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 폭풍에 휘말려 오즈의 나라에 떨어진 도로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랐고, 겁쟁이 사자는 용기를 갖기 원했다. 양철 나무꾼은 따뜻한 심장을, 그리고 허수아비는 두뇌를 갖고 싶어 했다. 이들은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준다는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간다. 그러나 커다란 흉상 뒤에 숨어있는 마법사는 떠돌이 약장사일 뿐이었다. 도로시와 일행들은 크게 실망하지만 결국 모두 소원을 이루면서 이야기는 끝난다. 약장사는 허수아비 머릿속에 핀과 지푸라기를 섞어 뇌를 만들어 주었다. 양철 나무꾼의 가슴 속에는 녹슬지 않는 비단으로 만든 심장을 넣어주고, 사자에게는 용기의 물약을 먹게 했다. 그들은 진짜 뇌와 용기와 심장을 얻은 것처럼 좋아했다. 약장사의 마법은 진짜였던 것일까? 아니다. 약장사는 그들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해 있는 힘을 일깨워줬을 뿐이다. 사실 수많은 성현군자들에게서 숱하게 들어온 지혜가 마음의 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냉소하고 의심하기를 반복한다. 그러나 모든 일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만은 틀림없다.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려면 맨 처음 마음먹기부터 해야 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불행과 갈등을 해소하려면 그걸 풀어보겠다고 마음먹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삶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없는 것 같다. 누구나 똑같이 마음이라는 줄지 않는 재산을 갖고 있음을 잊지 않는 한 말이다. 네, 오늘은 성장 에세이 한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성장이 남들보다 빠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견뎌야 할 성장통도 크기 때문이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욕심내지 않고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 먼저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아닐까요?
성장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거 아시죠? 네, 지금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